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다고 믿습니다.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들던 사람이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 남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공식처럼 단번에 구분하는 법은 없다. 세월이란 시금석을 거쳐야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어. 그건 시간이 말해준다. 처음엔 다들 친절합니다. 다들 웃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이 걸리고 명예가 걸리고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거기서 진짜 친구가 판가름 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이는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웃으며 다가와 도움을 주는 척 하지만 결국 내 주머니를 노리더군요. 또 어떤 이는 사소한 질투 때문에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하나였어요.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경계를 허용했기 때문이.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친구란 이름 아래에도, 동료라는 이름 아래에도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호구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그들을 단칼에 잘라내는 용기였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가까이 두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주는 순간이 가장 아프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 마치 끊임없이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선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결국 내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계속 당하는가? 내가 가진 패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데 쓰는 시간입니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처음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면 평생 그 사람 밑에 깔려 살아야 합니다. 둘째,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농담이었어 라는 말 뒤에 숨은 무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셋째, 질투가 보이는가? 질투는 무서운 독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지내도 그 속에 불씨가 있으면 언젠가는 큰 불이 되어 나를 태워버립니다. 나는 질투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조금 져주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배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질투는 정면으로 싸울 게 아니라 현명하게 피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친구란 단순히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귀에 늘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는 캔디 같은 말을 해주는 이는 고맙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죠.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이는 늘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듣기에는 좋았지만 나를 성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가끔 내게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야. 지금 네가 교만해지고 있어. 그 말이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삶을 구한 충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옛 로마의 장군 이야기를 나는 자주 떠올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뒤에 노예가 따라가면서 속삭입니다.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침착해라. 이 말이 장군의 교만을 막아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승리의 순간일수록 나를 차갑게 식혀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 곁에 두 가지 목소리를 고르게 두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친구, 또 하나는 내 오만을 꺾어주는 냉정한 친구. 이 두 부류가 균형을 이룰 때 나는 더 큰 실수를 피하고 더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내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진짜 친구는 내게 기쁨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쓰디쓴 약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서 무례함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특히 많지요. 어떤 이는 대놓고 나를 무시했고, 어떤 이는 농담처럼 비꼬았고, 또 어떤 이는 무의식적으로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첫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하지 마라 라고 단호히 말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경우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아니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단 한마디로 경계를 세워야 앞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가장한 무시는 더 교묘합니다. 아이, 농담이었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말 뒤에는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반응해야 했습니다. 방금 그 말, 듣기 불편했네 하고 내 기분을 정확히 알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간을 보고 결국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례함은 처음에 대처하는 태도가 평생을 결정한다. 참으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인생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갉아먹는가? 세월이 흐르면 답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알아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달콤한 말만 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듣기 좋지요. 하지만 그 말만 믿다 보면 나는 현실을 놓치고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 충고 덕분에 내가 큰 실수를 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곁에 항상 귀에 캔디와 귀에 쓴소리를 함께 두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균형을 잃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나를 낮춰주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실패했을 때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업에도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최고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만 친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판단을 견제해주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곁에 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친구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구란 나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쓰라리게도 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귀한 동반자다. 나는 인생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무례함을 참으면 평생 끌려다닌다. 사람이 나를 대놓고 무시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 그건 곧 나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허락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가볍게 취급한 것이지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침묵했다면 그날 이후로 다른 이들까지 나를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말 옳지 않소.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굴지 못했고 나 역시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계란 참 묘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경계는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무시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저 사람은 호구다라는 신호가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눈덩이처럼 무례가 불어나지요. 나는 그래서 언제나 첫 번째 반응을 중시했습니다. 비록 상대가 불편해 하더라도 내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였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고 내 체면을 흠집내며 때로는 나를 넘어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질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불씨와 같습니다. 작을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한순간에 큰 불이 되어 관계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질투는 이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맞서 싸울수록 불길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때로는 져 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옛사람들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내가 알고 져주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달래고 내 삶의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지요. 반면 모르고 당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알고 져주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한 수 더 크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기억했습니다. 질투심 강한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피해서 살아야 할 상대다. 나는 인생에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키우는 사람과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키우는 사람은 단순히 나를 칭찬해주는 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내가 교만할 때는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늘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며 결국 나를 작게 만들지요.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객관적인 눈을 가진 제3자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관계에 깊이 빠져 있는데 믿을 만한 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말한다면 나는 반드시 귀 기울였습니다. 그건 위험하다. 네가 손해보고 있다. 이런 경고가 들려올 때는 아무리 내가 믿는 관계라 해도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만 옳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결코 거저 생기지 않는다. 평판이 좋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만한 노력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객이 많다는 것은 그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이 머물렀다는 증거지요. 돈만 뿌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그 자리에 있어주고 힘든 순간 함께 울어주고 기쁜 순간 같이 웃어준 덕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찰을 잘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다가갑니다. 둘째, 관심을 기울입니다. 늘 상대의 삶에 호기심을 가지고 잊지 않고 안부를 묻습니다. 셋째, 관용이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어긋나도 괜찮아 하고 품어낼 수 있는 힘이지요. 관찰, 관심, 관용. 이 세 가지가 모여 사람 사이의 품격을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큰 그릇을 가졌구나. 결국 평판이란 내가 세상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억지로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지요. 나는 사람을 두고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릇대로 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릇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더군요. 어떤 이는 냉면 그릇처럼 크고 어떤 이는 작은 종지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지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종지가 여러 개 모이면 그것도 하나의 멋진 풍경이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거대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작은 그릇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감사의 마음, 용서의 마음, 도전의 마음, 또 즐거움을 나누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그릇을 쌓다 보니 내 삶은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나는 친구 관계도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친구는 내게 기쁨을 주고 어떤 친구는 충고를 해주며 또 어떤 친구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있어줍니다. 다 다른 모양의 그릇이지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그릇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관계를 어우러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지혜이고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 공짜는 없다. 좋은 평판도 든든한 친구도 모두 내가 먼저 흘린 땀과 시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관계를 가졌어. 그러나 나는 압니다. 운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돈을 투자하듯 마음도 투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하고 어려움의 곁을 지켜주고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결국 관계의 자산이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값진 투자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갈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붙잡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작은 씨앗을 뿌리려 했습니다. 감사의 씨앗, 존중의 씨앗,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는 내 삶을 지탱해 주었고 어떤 열매는 내 실패를 막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교훈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가 뿌린 마음의 결실이다. 나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나의 판단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모두가 나를 칭찬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방심이 찾아오고 교만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금은 위험하다, 침착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고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 나는 그런 순간에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친구란 단순히 즐겁게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교만을 꺾어주고 내 절망을 위로해주는 양쪽의 역할을 모두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평생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성공의 자리에는 나를 낮추게 하는 친구를 두고 실패의 자리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를 두라. 그것이 인생을 망치지 않는 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관계 속에 빠져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것만이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깊이 얽히면 그가 내게 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제3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세 사람이 같은 경고를 한다면 나는 무조건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 관계는 위험하다. 너에게 독이 된다.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는 내 마음은 믿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점검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옳다고 믿는 순간 무너집니다. 객관적인 눈, 나를 밖에서 바라봐주는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관계가 아무리 소중해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을 무시하지 마라. 그 작은 신호가 내 인생을 구할 것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평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첫째, 관찰의 힘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작은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상대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둘째, 관심의 힘입니다. 그들은 늘 상대에게 꾸준히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큰 신뢰가 되었습니다. 셋째, 관용의 힘입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도 실수가 생길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평판이란 내가 세상에 남긴 마음의 흔적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사라지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평판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자산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릇대로 산다. 하지만 그릇이 작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종지도 여러 개 모이면 훌륭한 한 상이 되듯 우리의 마음도 다양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감사의 그릇, 용서의 그릇, 도전의 그릇, 기쁨의 그릇을 함께 두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단조롭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친구들도 각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웃게 하고, 어떤 이는 충고를 해주며, 또 어떤 이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줍니다. 모두 다른 모양의 그릇이지만 합쳐지면 인생을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짜 친구는 세월 속에서 남는다. 무례함에는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 질투하는 자는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내 곁에는 달콤한 말과 쓴소리를 모두 해줄 수 있는 이들을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자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